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고래축제 사흘째 주말을 맞아 구름 관중이 몰려들면서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래 밥상 맛보기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연어 대신 고래가 태화강을 거꾸로 거슬러 오릅니다. 각양각색의 고래배가 저마다의 실력을 뽐냅니다. 느릿느릿 태화강 남북을 가로지르는 줄배도 오랜 향수를 자극합니다. 또 내가 이 재미질 해가지고 바다 타고 다니면 온 조개도 캐고 바다 팔에도 끈지고 오만 다 했습니다. 장독 뚜껑에 담긴 식재료들이 맛깔스럽게 비벼집니다. 고래고기와 울산의 특산물 12가지로 채워진 퓨전 비빔밥입니다. 고래고기를 난생 처음 맛본 타지 관람객마저 감탄사로 화답합니다. 고래고기가 냄새가 좀 날 것 같았는데 기존의 생각이 지금 먹어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꼭 그 소고기 고명처럼 쫄깃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선사시대 체험촌 등 50여 개 부스는 하루 종일 인파에 둘러싸였습니다. 특히 예년과는 달리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듯 목표 관람객 4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Oh, it's great. It's so much fun. It's very hot outside, but there's lots of places you can rest and have shade. There's free beverages, lots of music and laughing and dancing. 축제 폐막일인 내일도 태화강 둔치와 장생포 일원에서는 향토 음식 체험과 고래가요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고래 축제 기간 중에 출항한 고래바다 여행선이 잇따라 고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동구 울기등대 동쪽 10km와 울기등대 동남쪽 5km 해상에서 참돌고래떼 1,500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와 그제에 이어 고래 축제 기간 동안 4차례, 올 들어 벌써 5번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택시업체 노사가 4대 보험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많이 떼고 적게 납부했다는 건데요. 갈등의 원인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 택시기사로 일했던 박종현 씨는 매달 9만 6천 원씩 꼬박꼬박 내던 국민연금 납부액이 회사 부담금을 포함해도 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억울합니다. 억울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제가 받을 그런 이익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회사 측은 단순 업무 실수라며 수정 신고를 해서 차액은 되돌려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나갔던 그 1년치를 이체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지금 업무 실수해가지고 많이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급을 바로 할 계획이라고요. 이 택시회사는 노동부 중재로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지급 방식을 산업금제에서 전액관리제라는 월급제로 전환했습니다. 20여 명의 기사 가운데 노조에 가입한 7명만 월급제로 전환했는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액이 차이가 커진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노조 측은 월급제를 도입한 뒤 회사가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시노조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노동 행위라고 보고 울산 고용노동지청에 고소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그러나 대다수 기사들이 산업금만 내면 근무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기존 근무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원전 납품 비리를 둘러싸고 직원과 로비스트, 납품업체 간부가 차례대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 수사가 한국수력 원자력 고위 임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정보기관에 따르면 울산지검 특수부는 조만간 한수원 처장급 임원 한두 명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원전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로비스트 56살 윤모 씨를 한수원 직원에게 소개해준 당사자가 고위 임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비리로 구속된 사람은 현재 6명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주간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6주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43.37원으로 지난주보다 0.81원이 내렸습니다.
또 자동차용 경유도 리터당 1,857.31원으로 지난주보다 1.29원이 하락했습니다. 울산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과 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과의 파워토크와 4.11 총선 이후 지역 정가를 다룬 뉴스 따라잡기 내용을 선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송장섭의 파워토크에는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이 출연했습니다. 울산 출신인 김 원장은 울산이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지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한 것, 정부 지원과 근로자들의 노력, 그리고 산업 입지가 어우러진 합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뿌리를 두고 있는 3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연관된 산업으로 이렇게 팔을 뻗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되고 2차 연결시키고. 또 울산의 취약점인 중화학공업 위주의 높은 수출 의존도와 근로자들의 고령화, 기술 인력 공급을 위한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은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4.11 총선 이후 일어나고 있는 지역 정가의 변화를 심층 분석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하는 울산은 3선 이상의 중진이 3명이나 배출되면서 중앙 무대에서 정치적 위상이 높아져 국비 확보 등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지만 대선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프로축구 울산 현대가 대전 시티즌을 꺾고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 현대는 오늘 문수경기장 홈에서 열린 K리그 10라운드 경기에서 3게임 연속 골을 터뜨린 마란양의 2골에 힘입어 대전 시티즌의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수원에 이어 2위를 달리며 철퇴 축구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울산대학교가 주최한 2012 신나는 과학체험마당이 오늘 울산대공원 남문 SK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과학체험부스와 이동 소방체험교실, 그리고 사이언스 콘서트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이 밖에도 화창한 봄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육인들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울산교육화합 한마당 축제가 오늘 문수양궁장에서 울산시 교육청 직원과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또 울주군 두서면 화랑체육공원에서는 제21회 울주 군민의 날 행사가 열려서 읍면대항 윷놀이와 단체 줄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화합과 친선을 다졌습니다. 오는 9월 울산 지역의 종합장사시설인 하늘공원의 개관과 함께 폐쇄될 동구 공설 화장장 부지 활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권명호 시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폐쇄 이후 활용 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설 화장장 인근 천내봉수대 복원계획을 함께 설명해 문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 지역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중구의 가구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구의 가구 수는 87,191가구로 지난 2월과 3월 모두 300가구가량이 전입했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 혁신도시 조성과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 23만여 명인 인구가 30만 명 수준으로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울산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오후 들어 구름 많아지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 지방 다음 주 중반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날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최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